다빈치 리졸브 18 버전으로 편집을 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고요. 과연 초보자분들도 메리트가 있는지 알려드리는 방법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작업 중이지 않은 상태로 가보면요, 이렇게 여러가지 편집 페이지들이 있는데요, 대부분 에디트 페이지에서 하니까 에디트 페이지에서 시작하겠습니다. 18 버전이 업데이트 되면서 가장 먼저 우리가 설정해야 하는 것은 바로 한글 버전입니다. 먼저 해주는 게 좋겠죠. 설정에서 유저에 가시면 이 랭귀지를 하단에 한국어로 바꿔주면 세이브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바로 변경이 되는 것이 아니라 프로그램을 재접속했을 때 나타나게 됩니다. 한글 버전이 되게 되고요. 자, 프로젝트로 이렇게 들어오시면 됩니다. 프로젝트로 들어온 상태에서 보시면 한글로 모두, 상단에 있는 것들도 한글, 좌측의 목록도 한글, 오른쪽 목록도 한글. 하지만 퓨전 페이지에 이 세부 디테일한 것들 한글로 전부 되지 않았고요. 컬러 페이지도 한글이 아닌 부분들도 꽤 있지만 상당 부분 한글로 변형이 되어 있으니까 한글 버전에서 영상 편집을 할 때 도움이 좀 많이 되실 거예요. 페어라이트 페이지는 오디오 이 믹싱을 전부 바꾸지는 않았습니다. 상단에 이런 컨트롤이나 음향 강도 이 정도만 변경이 되었고요. 딜리버 페이지는 거의 되었다고 보는 게 좋겠죠. 변경했을 때 좀 이상한 것들은 그냥 영문으로 그냥 냅둔 것 같아요. 우측 하단 설정 탭을 눌러서 타임라인 해상도를 내가 원하는 FHD나 4K로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는 일상이랑 여행을 이렇게 올리는 채널이 따로 있잖아요. 뽕수 가족이라고 있는데 그 영상에서는 해상도를 좀 다르게 설정을 합니다. 가족 영상은 되게 친척들이나 가족들이나 저도 그렇고 핸드폰 영상으로 많이 보기 때문에 이 핸드폰 화면에 맞춰서 커스텀을 통해서 2532-1170으로 설정을 합니다. 이렇게 설정을 하게 되면 아무거나 하나 가져와 볼게요. 변경 안함. 자, 이렇게 가져와 보면 전체적인 해상도가 가로가 길게 세로가 낮은 이런 형태가 되는데요. 이건 아이폰에 맞춘 해상도입니다. 촬영을 할 때 16:9 비율로 촬영을 했기 때문에 관리자 페이지에서 줌으로 확대를 한다든지 해서 이렇게 조율이 필요하겠죠. 또 이 커스텀을 이용하면 가로는 1080, 세로는 1920으로 해서 세로 영상도 만들 수 있고요. 그래서 해상도는 이렇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일단 가장 많이 사용하는 FHD로 할게요. 왜냐하면 핸드폰이나 카메라로 촬영했을 때 16:9 비율로 촬영이 되기 때문에 바로 가져왔을 때 이렇게 적용되는 16:9 비율로 했을 때 가장 편리하죠. 굳이 줌을 하거나 위치를 수정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그래서 16:9 비율로 하는데요. 그래서 16:9를 많이 사용하는데 관리자 메뉴 자르기에서 위에 부분을 한 120 정도, 그다음에 120 정도 이런 식으로 위아래로 줄여서 좀 시네마틱한 느낌을 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위아래를 잘라서 사용할 때는 문제점이 뭐냐면 여기서 여기까지는 그대로 사용하고 이 부분까지는 만약에 확대를 한다고 하면 확대를 했을 때 이렇게 렛터박스가 없어지는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그럴 때는 자르기를 이용한 방법보다는 상단에 이펙트에서 조정 클립을 가져와서 조정 클립에다가 자르기를 하는 겁니다. 120, 120씩 줄게요. 그러면 당연히 이게 올라간 부분만 잘리게 되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여기서 여기까지 클로즈업을 한다라고 하면 이 부분을 선택해서 확대를 하더라도 자르기로 한 부분은 그대로 유지가 되기 때문에 사용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되면서 하단에 트랜스폼을 활성화해 보면 우리가 확대를 했을 때 이만큼의 영상의 여유분이 있잖아요. 이 부분을 위치값으로 해서 이렇게 활용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네마틱 렛터박스를 만들 때는 어저스트먼트로 이렇게 활용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앞부분이라고 하면 이렇게 지우고 이 부분을 이렇게 당겨줄 수도 있는데요. 칼날로 잘라서 그 다음에 선택된 부분을 델리트로 지우거나 아니면 이전에 설명드렸던 트림 모드를 사용해서 왼쪽부터 이렇게
플레이 헤드가 있는 부분까지 자르는 거죠. 뭐 이 부분까지 컨트롤 B로 자르고 내가 원하는 부분까지 이렇게 줄여주면 이렇게 줄일 수가 있겠죠. 캐릭터 메뉴에서 설정을 바꿀 수도 있죠. 이렇게 연결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뭐 컷 편집을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컨트롤 B로 해도 되고 직접 선택을 해도 되고 리플로 필요 없는 부분을 이렇게 없앤다거나 다양한 방법이 있으니까 컷 편집은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컨트롤 B는 외우는 게 좋겠죠. 우리가 영상을 시작 부분으로 가볼게요. 썸네일을 눌러서 플레이 버튼을 누른다고 생각을 했을 때 이 화면이 뜨고 바로 집중을 하진 않습니다. 보고 나서 바로 집중이 되지 않기 때문에 앞부분은 페이드 효과를 주면 좋거든요. 이렇게 확대를 한 상태에서 좌측 상단에 이 레버를 이렇게 당겨주면 서서히 나타나게 됩니다. 인스펙터 메뉴에서 설정을 바꿀 수도 있죠. 이렇게요. 사운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페이드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하면 인스펙터 메뉴에서 설정을 바꿀 수도 있죠. 페이드 효과를 줘서 처음에 집중이 안 되는 구간을 그냥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만들어 줄 수가 있고요. 사실은 이 부분부터 그냥 나와도 되는데 조금 여유 있게 영상의 길이를 잡을 수가 있죠. 이 페이드 기능은 영상하고 이 오디오뿐만 아니라 효과음이라든지 타이틀이라든지 자막들도 똑같이 반영이 되기 때문에 사용해주면 조금 더 서서히 나타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자막을 너무 오래 배치하는 거는 영상에 집중하는데 방해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뒷부분을 페이드를 줘서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 뒤에 있는 영상은 속도를 빠르게 진행을 하고 싶다면 선택을 하고 관리자 메뉴 오른쪽에 보면 속도 변경이 있는데요. 여기서 속도를 1이 100%니까 200이면 2배, 1000이면 10배겠죠. 그래서 속도를 설정을 해주면 이렇게 속도가 빠르게 진행이 됩니다. 대신 속도가 빠르게 진행되는 만큼 렉이 발생할 수는 있어요. 이렇게도 사용하긴 하지만 이 부분에서 이 부분까지만 속도를 빠르게 하고 싶다면 선택을 해서 관리자 메뉴에서 속도에 내가 원하는 퍼센테이지를 선택을 하는 거죠. 이 리플 타임라인을 선택을 해야 내가 원하는 속도로 변경을 했을 때 뒤에 클립이 당겨지면서 선택된 클립만 이렇게 변경이 되고요. 반대로 리플 타임라인이 선택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500을 해버리면 뒤에 있는 클립과 상관없이 이 클립이 전체적으로 500이 당겨지게 됩니다. 대신 너비만큼만 당겨지는 거죠. 클립의 너비만큼, 잘린 너비만큼. 꼭 사용하기 전에 리플 타임라인을 사용하시면 좋고요. 이렇게 딱 끊기는 느낌이 아니라 좀 더 부드러운 느낌을 만들고 싶다라고 하면 선택해서 리타임 곡선을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좌측 상단에 보면 리타임 프레임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는 리타임 프레임이 아니라 속도를 변경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서 속도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속도를 선택한 상태에서 키프레임을 하나 설정을 해주면 이곳의 속도와 이곳의 속도가 달라지는 거거든요. 이 부분을 선택을 하고 또 내가 원하는 부분은 이 부분이잖아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프레임을 선택을 하면 요 가운데 부분이 분리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요. 하단의 퍼센테이지만큼 내가 이렇게 올릴 수가 있습니다. 300까지밖에 올릴 수 없을 때는 오른쪽 위에 있는 여기를 선택해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드래그를 해주면 퍼센테이지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800%까지 올릴 거라면 이렇게 800을 맞춰 놓으면 끝까지 올려놓으면 속도가 800%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8배가 되는 거죠. 이렇게 설정을 하고 이 부분을 이 윗부분이 보이게 부드럽게 하고 싶은 거예요. 키프레임을 선택을 해서 스무스 이쪽을 선택해서 스무스를 해주면 이렇게 올라가고 내려오는 부분이 부드럽게 올라갔다 내려오게 되겠죠. 뭐 조금 더 이동을 해서 뭐 무덤 모양처럼 할 수도 있을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줄 수가 있어요. 사용을 불편하긴 하지만 좀 자연스럽게 속도 변형을 하는 데는 도움이 되니까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속도 조절이 됐다면 이제 슬로우 모션을 해볼게요. 초기화를 하고 지금 이렇게 칼로 이렇게 딱 자르는 부분을 이 부분을 좀 슬로우로 하고 싶다라고 하면 이 속도를 100 이하로 줄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50 그러면 늘어납니다.
영상을 선택하고 메타데이터를 보면 메타데이터가 속도가 30프레임이잖아요. 30프레임의 설정이 30프레임이기 때문에 2배로 늘리면 2배로 느리게 뚝뚝 끊겨 보이는 겁니다. 어쩔 수가 없는 거죠. 나는 뚝뚝 끊기는 건 상관없이 정말 이 부분은 내가 30프레임으로 찍었지만 정말 이렇게 천천히 보여주고 싶어라고 하면 그때는 사용해도 되겠죠. 하지만 자연스럽게 부드러운 슬로우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자연스러운 슬로우를 하기 위해선 카메라 자체에서 프레임이 높은 60프레임이나 120프레임으로 설정을 해서 촬영을 해야겠죠. 계속 이 부분만 하니까 재미없다. 앞부분에서 이 표정. 자, 예를 들어서 이 부분에서 내가 멈추고 싶다라고 하면 선택을 하고 관리자의 메뉴에서 속도에서 마지막에 있는 프로즌을 딱 선택을 하면 이 부분이 스톱이 됩니다. 플레이 헤드가 있는 부분을 기준으로 정지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이 부분에서 컷을 했다고 해도 플레이 헤드가 이곳에 위치한 상태에서 프로즌을 누르면 이 부분부터 프로즌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있으니까 꼭 내가 원하는 부분에서 프로즌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이 부분에서 이 부분까지 영상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끝난 상태에서 연결이 되거든요. 이걸로 연결을 해볼게요. 이 부분부터 연결이 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정지되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그럴 때는 이걸 선택을 해서요. 내가 원하는 부분 위치까지 이동을 합니다. 1, 2. 2초까지만 정지를 해볼게요. 그리고 마커, M으로 마커를 표시하고요. 이 클립을 선택을 해서 Alt를 눌러서 복사를 해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복사가 되죠. 그리고 나서 프로즌으로 이렇게 정지를 해주면 여기서 연결된 이 부분에서 정지가 됐다가 이 부분에서 다음으로 연결이 되는 거죠. 저는 이것까지 감안을 해서 촬영을 해서 조금 부자연스럽긴 하지만 만약에 이렇게 급하게 전환이 되게 촬영을 했다고 하면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화면 전환은 여러 가지가 있죠. 이펙트에서 비디오 전환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할 수가 있는데요. 말 그대로 디졸브는 서로 클립과 클립을 이렇게 크로스하는 겁니다. 클립을 선택했을 때 보이는 흰색 부분이 늘어나는 공간이잖아요. 그리고 이 부분도 선택했을 때 늘어날 수 있는 충분한 여유가 있을 때 우리가 여러 가지 디졸브들을 여기다 적용을 하면 이렇게 적용이 되겠죠. 그리고 길이는 이렇게 축소를 할 수 있고요. 이 부분을 선택해서 관리자 메뉴에서 이 전환을 보면 블러 디졸브나 아이리스나 적용으로 모두 선택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변경을 하면 할 수가 있고요. 변경에 따라 색상을 바꾸거나 테두리를 이렇게 넣거나 색상을 하늘색으로 넣거나 각자 이 전환 스타일에 따라서 어떤 적용을 할 것인지, 세로로 할 것인지, 양면으로 할 것인지 이런 적용을 할 수 있고요. 선택을 해서 여기 보시면 가운데가 돼 있으면 양쪽에 걸쳐 있는 거고 우측에 관리자 메뉴에서 여러 가지 효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런 비디오 전환은요. 영상과 영상에는 보통 이런 디졸브 블러 디졸브나 크로스 디졸브 정도만 사용하지 크게는 사용하지 않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도만 살짝 써주면 자연스럽게 돌아가면서 이렇게 연결하는 부분에서만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환이라는 거는 화면이 바뀌는 거거든요. 자연스럽게 화면을 바뀔 수는 없으니까 이 부분을 무엇인가로 채우는 겁니다. 만약에 이 전환되는 부분에다가 예를 들어서 줌을 이렇게 시작 키프레임 끝 키프레임에다가 이렇게 키프레임을 주고요. 센터에서만 요 중간 영상하고 영상 사이에서만 이렇게 줘볼게요. 이 상태에서 점점 늘어났다가 이렇게 다시 사라지겠죠? 이 화면이 가려진 사이에 영상하고 영상이 전환이 됐다고 하면 자연스럽게 그냥 디졸브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줌을 이용한 것이 아니라 앞서 살펴봤던 이펙트의 비디오 전환으로도 할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예전에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챕터 배경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있거든요. 이렇게 움직이는 장면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전체를 가리는 어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나 아니면 이런 게 없다고 하면 생성기에 보면 요 단색 있거든요. 이렇게 단색을 가져와서 이렇게 적용을 하고 색상을 바꿔주고 여기다가 채널 로고 같은 거 배치를 해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거를 일단 임시로 컴파인더로 합성을 해줄게요. 두 가지를 가지고 작업을 해볼게요. 이렇게 움직이는 전체를 가리는 화면이거든요. 그러면 여기다가 이펙트에서 비디오 전환을 가져다가 여러 가지 모양들을 푸시를 이렇게 놓고
Alt를 누르고 복사를 해서 이렇게 넣으면 푸시로 들어와서 푸시로 나가겠죠. 푸시로 들어와서 푸시로 나가겠죠. 이게 지금 짧으니까 1초도 안 되는구나. 확장을 해볼게요. 푸시도 이렇게 확장을 좀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푸시 이렇게 나타나겠죠. 푸시가 아니더라도 삼각형 왼쪽 이 정도 Alt로 이렇게 붙여넣기 하면 사선으로 나와서 사선으로 나가겠죠. 위에 만약에 그림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화면 순간적으로, 자 다시 여기서 분해해 보고요. 클립으로 분해를 해서 이렇게 길이를 맞춘 상태에서 다시 합쳐 볼게요. 1초는 돼야 조금 보이니까. Alt 눌러서 왼쪽도 이렇게 복사를 해주면 얘도 똑같이 적용이 되겠죠. 이렇게 전환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자막도 적용할 수 있고 이렇게 이미지도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적용을 할 수가 있고요. 확대나 회전이나 이런 것들이 촬영할 때 미리 선행되어서 내가 잘 보여주고 싶은 것은 조금 더 가까이 가서 찍고 이렇게 했다면 화질에 손해도 없겠지만 모든 영상을 그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뿡이가 어린이날 선물 받았다고 촬영하고 싶다고 해서 촬영을 해준 영상인데요. 이렇게 카메라를 놓고 계속 촬영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이렇게만 하면 조금 심심하니까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다양하게 영상을 선택하고 오른쪽에 보면 관리자 메뉴가 있는데요. 이곳에 보면 줌, 위치, 회전, 앵글, 피치, 상하 전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부분만 확대를 해서 보여주거든요. 지금 이 부분이 페트로네스라는 정량감인데 페트로네스를 확대해서 보여주는 거죠. 완성이니까. 클립을 초기화를 해보면 이렇게 촬영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 페트론에 좀 집중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확대를 해서 위치도 센터로 맞춰주고 아이랑 같이 보여주고 싶다면 이렇게 확대를 해줄 수가 있고요. 줌으로 영상을 확대를 하면 그 나머지만큼의 여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부분을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바운더리가 생기는 겁니다. 페트로네스에 좀 더 집중해서 완성이니까 좀 이렇게 보여주고 싶다 하면 이렇게 맞춰주는 거죠. 왼쪽 하단에 있는 이 트랜스폼, 여기 더보기 변형 있죠? 요걸 선택하면 이렇게 손으로도 움직일 수 있으니까요. 움직여서 사용해 보시는 거 좋습니다. 모서리로 하면 같이 적용되고요. 왼쪽으로 좌우 수평, 상하 수평 조절도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게 따로따로 움직이니까 초기화해서 확대를 이렇게 해보면 내가 원하는 부분만 보여줄 수가 있죠. 물론 그것만큼 이렇게 화면이 조금 안 좋아지는 경향이 있지만 그래도 영상이 심심한 것보다는 조금 더 다채로우면 아무래도 시선을 좀 사로잡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죠. 그래도 재미없으면 안 봅니다. 관심사가 아니면 안 보긴 하지만 그래도 영상을 편집하는 입장에서 조금 더 다채롭게 한다는 것은 영상을 조금 더 풍부하게 만들어주는 거니까 도움이 되고요. 이 앵글에서 이 앵글로 요 앵글로 바뀌는데요. 여기서 보면 요 하단에 있는 사운드에 맞춰서 컷 편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뿡이가 박스를 이렇게 뒤집거든요. 이때 딱 소리가 나는 부분에서 화면을 이렇게 변경을 하면 조금 다채롭죠. 이렇게 사운드는 L컷을 사용해서 앞쪽에 있는 사운드를 그대로 이어갔습니다. 뒤쪽에 있는 클립의 사운드는 별 볼 일이 없다는 거죠. 이렇게 별 볼 일 없을 때 L컷을 사용해서 표현하면 조금 더 다채로운 영상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딱딱 끊겨서 화면이 바뀌는 방법도 있지만 서서히 이렇게 확대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컷해서 뭐 여기까지 확대를 해볼까요? 여기까지 확대를 해볼게요. 이때는 요 하단에 보면 여기 다이나믹 줌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다이나믹 줌을 선택을 하면 빨간색과 파란색 박스가 있는데 다이나믹 줌은 초록색에서 빨간색으로 변경이 되거든요. 녹색의 크기를 이만큼을 잡으면 요 앵글에서 여기까지 빠져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연결해 보면 여기서 이렇게 빠져나오게 됩니다. 반대로 빨간색을 이쪽 크기로, 그 다음에 녹색을 화면 앵글 크기만큼 이렇게 해주면 전체 화면에서 확대가 되겠죠.
이거 이렇게 다이나믹 줌을 사용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효과들 중에서 좀 써볼 만한 게 블랭킹 필이라는 게 있습니다. 블랭킹 필은 이펙트 오픈 FX에 보면 어디에 있니? 여기 있습니다. 요 중간쯤에 있네요. 요 중간쯤에 블랭킹 필이라고 있고요. 안 나오시는 분들은 요게 검색으로 블랭킹이라고 치면 이렇게 블랭킹 필이 나오죠. 이렇게 하고 다음에 또 이펙트를 오픈 FX 눌렀는데 안 나와요 이러시는 분이 있는데요. 검색창은 항상 적용하고 나서 검색어를 삭제를 해주셔야 이렇게 목록이 나오거든요. 요거 주의하시고요. 그 다음에 내가 자주 사용하는 효과들은 이렇게 오른쪽에 별표 모양을 눌러서 좌측 하단에 즐겨찾기로 빼놓으면 그냥 이렇게 선택하시면 됩니다. 내가 뭐 렌즈 블러 잘 사용한다 그러면 이렇게 별표를 누르면 하단에 렌즈 블러가 생기거든요. 지우면 사라집니다. 내가 자주 사용하는 것들을 이렇게 즐겨찾기를 하면 사용할 때 편하고요. 이 블랭킹 필이라는 거는 이렇게 세로 영상으로 이렇게 촬영을 했다고 치면 이 부분을 이 바깥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까라고 하면 이렇게 올려서 단색 봤던 단색을 이렇게 배치해서 이 색상은 뭐 다른 걸로 이렇게 변경하는 경우도 있죠. 뭐 이때는 조금 부드러운 색깔이 좋아요. 이렇게 뭐 이건 쓰기 나름이니까 너무 과한 색보다는 조금 부드러운 색깔이 좋다 이거죠. 이렇게 해도 되지만 세로 영상에다가 블랭킹 필을 적용을 하면 좌우에 번짐 효과로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플레이를 해보면 채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세로 영상을 가로 영상에 적용할 때 사용해 보시면 좋은 방법이고요. 적용하면 이렇게 효과 탭이 나타나는데 효과 탭에 보면 여기서 뭐 엣지 블렌딩으로 엣지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배경의 블러를 좀 더 진하게, 좀 더 연하게, 페이드의 양을 밝게 할 것인가, 어둡게 할 것인가, 여기에 또 색상을 페이드 양을 많이 주면 이렇게 변형도 되고요. 상단에 소스에 보면 줌이라는 게 있어서 줌으로 이렇게 확대를 할 수도 있고요. 조금 너무 길다 생각했을 때 위아래 이렇게 줄이는 것도 가능하고요. 좌우 자르기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좀 벌릴 수가 있다는 거죠. 비디오 탭에서, 그러니까 효과 탭이 아니라 비디오 탭에서 줌으로 확대를 해주면 이런 느낌, 이렇게 좀 더 확대해서 보여줄 수가 있거든요. 줌으로 변형을 했을 때 지금 이런 모양으로 보여줄 수가 있는 거죠. 좀 더 넓게 보여줄 수가 있죠. 최대 이렇게까지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세로 영상을 가로 영상에 적용할 때 이렇게 한번 사용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갤러리 효과입니다. 뭐 갤러리 효과도 은근히 많이 사용하는데요. 이 화면을 같이 띄우는 거예요. 이 화면하고 같이 띄우는 방법은 뭐 이렇게 띄우는 방법도 있죠. 근데 이렇게 되려면 잘라서 또 원하는 위치를 넣어야 되고 하단에 있는 영상도 뭐 위치를 이렇게 잡아서 넣어야 되고 편한데, 그러지 말고 비디오 콜라주라는 게 있습니다. 이펙트의 오픈 FX 검색창에다가 한글로 비디오라고 치면 비디오 콜라주 나오죠. 이 두 개를 선택해서 비디오 콜라주를 두 개 다 적용을 합니다. 효과 탭에 보면 이 밖에 있는 부분이 배경이 되고 여기가 타일이라고 하거든요. 레이아웃 미리 보기를 선택해 보면 여기가 1번, 여기가 2번, 여기가 3번, 여기가 4번입니다. 행을 하나로 줄여주면 우리가 원하는 형태로 변경이 되거든요. 위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로 행을 하나로 줄여주면 이렇게 1번, 2번으로만 나옵니다. 상단에 있는 영상과 하단에 있는 영상이 배경으로 돼 있습니다. 타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얘도 타일로 바꿔주시고 상단에 있는 영상도 타일로 바꿔주세요. 그러면 상단, 하단 모두 1번으로 되어 있으니까 하단에 있는 타일, 활성 타일이 1번이 아니라 2번으로 해주는 거죠. 그래서 레이아웃 미리 보기 지우면 상단에 있는 건 1번, 하단에 있는 건 2번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된 상태에서 크기를 조절할 때는 글로벌로 다시 이동을 해서 여백을 없앱니다. 왼쪽 오른쪽 상하단의 여백을 없애고요. 수평의 간격, 수직의 간격을 제로값으로 맞춥니다. 이렇게 정화면이 되고요. 라운딩이 있잖아요. 상단에 있는 라운딩으로 지울 수가 있습니다. 하단에 있는 영상도 마찬가지로 크기를 조절하기 위해서 글로벌로 이동을 하고 라운딩도 없애고 여백도 없애고 수평하고 수직의 간격도 없애면 두 개의 영상으로 되는 거죠. 이렇게 맞춘 상태에서 비디오 탭으로 이동을 해서 위치를 수정해 주면 전체적인 타일은 두 개로 나뉘었으니까 이때는 질을 내가 원하는 크기로 해서 위치를 맞추거나 할 수가 있습니다. 연결해제를 센터를 또 이쁘게 이렇게 맞출 수가 있다는 거죠. 비디오 앵글로 해서 뭐 2개 또 4개 이렇게 맞출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4개로 한다고 하면 글로벌에서 행을 2개로 바꿔줘야 되겠죠. 하단의 영상도 행을 2개로 해주고 첫 번째 있는 것의 타일은 1번, 두 번째 있는 영상의 타일은 2번, 세 번째 영상에 있는 타일은 3번, 네 번째 있는 영상의 타일은 4번 이렇게 변경을 해주면 모서리에 딱 맞는 영상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글로벌로 다시 이동을 해서 다시 행을 1자로 만들어 보고요. 이것도 글로벌로 이동해서 행을 1로 바꿔줄게요. 이 상태에서 요 가운데다가 아까 사용했던 단색을 올려볼게요. 단색을 올려서 이만큼 확대를 하고요. 생성기로 가서 컬러를 좋아하는 색으로 하나 설정을 한 다음에 설정 탭으로 가면 자르기가 있거든요. 자르기로 왼쪽에 자르기로 950, 오른쪽도 950 이렇게 자르면 요 가운데 선이 되겠죠. 여기에 뭐 이쁘게 모양을 낼 수도 있겠고요. 단색을 이용하면 이렇게 자르기로 이렇게 되겠지만 뭐 예를 들어서 검색창을 지우고 이펙트에서 퓨전 컴포지션을 가져와서 퓨전 페이지로 이동을 해서 백그라운드에 놓고 연결을 해서 백그라운드의 색상을 그라디언트로 변경을 한 다음에 색상은 여러 가지로 이쁘게 만들 수가 있겠죠. 보라색이 빨간색에 한번 해볼까요? 자, 이렇게 하고 앵글로 센터에 맞게 해주고 그 다음에 뭐 폴리건을 이용해서 짠 이렇게 만든다고 치면 너무 못 만들긴 했는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센터를 맞춰서 그림만 그릴 수 있다면 이렇게 요 중간에 여러 가지 효과를 넣을 수가 있겠죠. 비디오 콜라주도 이런 식으로 사용하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사운드를 정리를 해볼게요. 우리가 선택을 했을 때 영상하고 오디오가 같이 나타나기 때문에 요 오른쪽에 관리자 메뉴에 보면 비디오와 오디오가 같이 나타나거든요. 예를 들어서 Alt를 눌러서 오디오만 선택을 하게 되면 오디오만 나타납니다. 비디오만 선택하면 비디오만 되고요. 요 차이를 잊지 않으시면 되고요. 영상은 비디오와 오디오가 같이 있기 때문에 오디오로 이동을 해서 볼륨을 컨트롤 하셔야 되는데요. 요 가운데 있는 선을 이렇게 움직여도 됩니다. 이 부분만 그냥 삭제해서 하거나 이 부분만 줄이거나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오디오 파일을 넣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확대를 해서 내가 이 부분부터 이 부분까지 만약에 사운드를 다르게 넣고 싶다고 하면 Alt를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얘가 움직이면 똑같이 움직입니다. 왜냐하면 그냥 일직선상에 요것만 선택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디오는 조금 다른 키프레임과 다르게 움직이니까 그 부분은 조금 참고를 하셔야 되고요. 화살표가 이렇게 바뀌는 부분, 레벨이 있는 부분에 이렇게 키프레임을 주고 요 앞쯤에다가 키프레임을 하나 더 줘야 됩니다. 준 상태에서 내가 원하는 부분을 이렇게 내려주면 이 부분이 진행이 되다가 사운드가 죽었다가 이렇게 진행되다가 다시 커지게 되겠죠. 이렇게 적용을 할 수가 있는데, 자, 그리고 이렇게 사용할 때 보면 처음에 사용할 때와 나중에 사용할 때 저는 음악 적용 방법이 틀리거든요. 한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게 되면 이렇게 늦죠. 그러니까 전체부터 넣을 필요가 없고 시작 부분에서는 항상 이 스타트 부분에서 이렇게 듭니다. 시작 부분에는 항상 이렇게 넣고요. 끝맺음 부분은 이쯤에서부터 끝내고 싶다. 이 마디를 씁니다. 이 모양을 보면 여기하고 급격하게 파형이 바뀌는 걸 보면 이 부분에서 리듬이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파형이 다르다는 건 리듬이 바뀐다는 겁니다. 그리고 점점 파형이 세진다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여기 전주 시작하고 원곡 시작하고 2절 시작하고 후렴구 나오고 여기가 마무리 이런 느낌으로 음악이라는 건 그런 약간의 패턴이 있거든요. 파형만 보면 어떤 음악이든 긴박하게 가다가 이게 파형이 뜨문 있으면 박자가 떨어지고 조금 더 차분해지는 타이밍이거든요. 한번 들어볼까요? 사운드가 죽었죠. 그래서 이런 사운드를 여기 연결할 때 이렇게 자르는 겁니다. 만약에 뭐 내가 한 이 정도에서 음악이 나와서 끝났으면 좋겠다 하면 그냥 아무데나 이렇게 자르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파형으로 보면 여기서부터 고조돼서 하나, 둘, 셋, 넷 여기쯤 어디일 거예요. 여기 있네요. 여기 있어요.
여기 땅 여기입니다. 여기부터 잘라서 페이드를 주고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끝나는 부분까지 쓰고요. 끝부분에서 뭐 사용할 때도 뭐 그냥 아무데나 내가 이렇게 탁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이 부분은 날리고 이렇게 다시 이렇게 조용해지는 부분부터 아예 사용을 하는 거죠. 패턴이 비슷한 부분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무리까지. 그리고 저는 인트로 쓸 때 이렇게 끝부분만 사용하거든요. 시작 부분은 조금 임팩트가 강해도 상관이 없지만 끝나는 부분에 갑자기 임팩트가 있다 딱 끝나면 이상하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음악은 마무리를 깔끔하게 해주기 때문에 마무리를 계산해서 그 앞에 8박자 뭐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합니다. 뭐 이런 느낌을 씁니다. 이 음악이 그렇게 좋진 않네. 배경음악을 쓸 때도 그냥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음악을 넣었으니까 요 끝난 부분에서 또 다른 음악을 이렇게 넣고 또 여기서 또 다른 음악을 이렇게 넣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 음악을 가지고 이렇게 나눠서 시작부, 하이라이트, 그 다음에 엔딩 이렇게 해서 나눠서 쓸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배경음악은 자유롭게 쓰시면 되고요. 처음에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개별적으로 사운드를 조절하면 되지만 또 상황에 따라서는 이렇게 컷 편집을 한 상태에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믹서를 켰을 때 소리를 컨트롤하고 싶을 때는 왼쪽에 있는 A1, A2를 트랙이라고 하는데 왼쪽에 트랙을 선택하면 트랙 레벨이라는 게 나타나거든요. 트랙 레벨을 선택해서 전체적으로 사운드를 이렇게 컨트롤할 수가 있습니다. 믹서를 이렇게 컨트롤하면 오디오 1번이 전체적으로 1.3 정도 데시벨이 업이 되거나 여기 선이 있는 기준으로 이렇게 밑으로 내리면 마이너스 4 정도 데시벨이 낮아지는 겁니다. 영상 편집을 다 하고 나서 렌더링을 하기 전에 뭐 한번 체크를 했는데 목소리는 너무 작고 배경음악이 너무 크다. 그러면 이걸 다 컨트롤하기 힘들다면 배경음악이 있는 오디오 2번만 내려주고 그래도 너무 작다고 하면 이 오디오가 있는 오디오 1번을 이렇게 올려주면 되는 거죠. 전체적인 오디오 밸런싱은 맞는데 볼륨만 틀리다면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자막 넣기 들어갈게요. 자막 넣기는 이펙트 타이틀에서 텍스트 플러스를 가져와서 타이틀로 이동해서 내가 원하는 이렇게 썼을 때 사각형으로 나온 건 얘네들은 한글을 지원하기 때문에 한글이 보이는 거고 얘네들은 그냥 한글이 지원하지 않을 뿐이에요. 그래서 한글이 지원하는 폰트로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애플 산돌고딕을 써볼게요. 그 다음에 크기를 이렇게 줄이고 요 텍스트 플러스에 대한 내용들이 한글화가 되지 않아서 조금 헷갈리실 수 있는데 텍스트 플러스에 대해서 자막 튜토리얼에 많이 다루고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레이아웃에서 센터의 위치 Y값을 이렇게 내려주면 배치가 되겠죠. 트랜스폼은 사이즈 크기라든지 뭐 여러 가지 로테이션이라 이렇게 회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담당하고 그 다음에 쉐이딩에서 이제 엘리먼트를 이용해서 예능 자막을 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4번에 선택해서 엘리먼트 활성화를 해주면 이렇게 되는데요. 요 하단에 있는 레벨에서 라인으로 해주고 색상만 검은색으로 바꿔주면 반응형 자막바가 됩니다. 글씨가 많아지는 만큼 자막바가 생기는 거죠. 이렇게 자막바가 되고요. 위치는 어떻게 잡냐면 편한 대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근데 사이즈가 아이폰 사이즈라 그런데 크기를 이렇게 맞춰볼게요. 예를 들어서 이 화면에서 이 정도 크기였으면 좋겠다고 하면 그 사람의 영상을 이렇게 캡처를 하세요. 캡처를 해서 이렇게 가져온 상태에서 자막을 올려놓고 이렇게 크기를 맞추면 됩니다. 그리고 이걸 삭제하면 크기랑 비슷한 느낌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자주 보거나 내가 좋아하는 영상을 캡처를 좀 해놓는 습관을 들이고 그것을 따라할 때 이런 식으로 따라하시면 간단하게 내가 원하는 영상을 만드는데 빨리 다가갈 수 있습니다. 상단 보기 메뉴에서 공유 빈 표시를 하면 이 이펙트 메뉴가 아니라 미디어 풀을 선택했을 때 이렇게 공유할 수 있는 폴더가 생성이 되거든요. 이렇게 옮겨놓고 반응형 자막 이렇게 써놓으면 다음에 편집을 할 때 이렇게 가져올 수가 있겠죠. 이 방법도 있고요. 퓨전 페이지로 이동해서 선택해서 오른쪽 마우스 세팅 그 다음에 세이브 에즈로 반응형 자막바라고 치고 내가 잘 알고 있는 배경화면 데스크탑에다가 바탕화면에다가 저장을 합니다. 저장을 하고 에디트 페이지가 아니라 퓨전 페이지에서 이펙트 템플릿 에디트에서
타이틀이 있습니다. 여기서 오른쪽 버튼에서 쇼 폴더를 하면 타이틀의 폴더가 나타나거든요. 여기다가 반응형 자막바라고 적용했던 이 세팅을 여기다 이동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프리셋이 적용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다시 다빈치 리졸브로 이동해 보면 에디트 페이지에서 타이틀의 반응형 자막바가 있죠. 에디트 페이지로 이동해 볼게요. 이펙트 타이틀의 퓨전 타이틀에서 반응형 자막바 있죠. 그럼 반응형 자막바를 가져와서 이렇게 놔주면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내가 어떤 자막을 만들면 무조건 저장하는 습관을 들여야 다음 영상을 만들 때 계속 이렇게 쌓여가는 것들이 내 자산이 됩니다. 그래서 사운드도 저는 이렇게 따로 저장을 해서 사용하고 있고, 가족 채널 만들 때 여기에 있는 저장한 것들을 이용해서 사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뿜스 필름 편집을 할 때는 이곳에 있는 소스들을 이용해서 자막을 편집하고 있거든요. 처음부터 이렇게 제작하는 수고로움 없이 필요한 거를 이렇게 가져와서 쓰면 된다는 거죠. 이렇게 사용하면 편하고요. 앞서도 설명했지만 이 자막에도 비디오 전환해서 이 트랜스폼들을 사용할 수가 있거든요. 푸시를 여기다 넣으면 이렇게 나타났다가 이렇게 나가죠. 문을 열면 가운데서 이렇게 나타나겠죠. 이런 식으로 자막이. 그래서 트랜지션도 자막에다 적용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자막을 쓰고요. 배경이 흰색이기 때문에 조금 잘 안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쉐이딩에서 3번 그림자를 활성화해서 이렇게 쓰기도 하지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펙트에 있는 조정 클립을 하나 가져와서 여기다가 오픈 FX에 있는 가우시안 블러를 적용을 하면 이렇게 블러가 처리가 되면서 자막이 부각이 되죠. 잘 보이게 되죠. 그리고 자막과 같이 페이드 아웃을 주면 나타날 땐 쫙 하고 나타났다가 같이 사라지면서 블러가 풀리게 되겠죠. 이렇게 적용할 수도 있고요. 가우시안 블러가 아니라 아까 사용했던 단색, 예전에 솔리드 컬러죠. 단색을 이렇게 놓으면 단색 색상으로 검은색으로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렇게 색상으로 사용할 수도 있는데, 검은색인 상태에서 단색을 선택하고 생성기가 아니라 이 설정으로 넘어가면 영상하고 똑같이 이 변형 메뉴들이 있거든요. 변형 메뉴에서 뭐 위를 자르고 밑에를 잘라서 이렇게 자막을 쓸 수도 있고요. 굳이 퓨전으로 가지 않아도 이렇게 사용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요게 아니라 하단에 합성해서 불투명도를 이용해서 이렇게 약간 어둡게 있을 때와 없을 때 이렇게 어둡게 해서 좀 자막이 잘 보이도록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페이드 아웃을 줘야 되겠네요. 이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잘 보이게 되죠. 단색에도 트랜스폼이 들어가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비디오 전환해서 슬라이드를 넣으면 왼쪽에서 이렇게 나타나면서 단색이 완전히 나타난 상태에서 자막이 나오는 게 좋겠죠. 여기도 페이드를 살짝 줘볼게요. 그러면 나타나고 자막이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사라집니다. 자막이 먼저 이렇게 사라지고 여기도 페이드가 아니라 슬라이드를 이렇게 넣어주면 나타나고 택배가 사라지고 자막 이렇게 이런 식으로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나타나는 상태에서 이 단색의 위치를 이렇게 잡아준다고 하면 자막의 위치도 이렇게 잡아줄게요. 최대로 나타났을 때 좌측에 배열이 되는 거죠.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이렇게 사라지니까 뭐 이거를 반대로 할 수도 있어요. 관리자 메뉴 전환을 보면 이 적용하면 이렇게 전환 메뉴가 뜬다고 했잖아요. 여기 보면 프리셋을 보면 슬라이드가 왼쪽에서 오른쪽이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나타났고 아웃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슬라이드를 해주면 이만큼만 들어왔다가 나가겠죠. 이렇게 나왔다가 이렇게 나가겠죠. 자, 슬라이드를 적용을 했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슬라이드를 바꿔볼게요. 왼쪽에서 오른쪽이 있으니까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바꿔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올라왔다가 이렇게 내려가겠죠. 이 상태에서 이 슬라이드 전환 효과가 없는 상태가 최대 움직임 제로값이잖아요. 제로값의 위치를 이렇게 맞춰보고 자막도 이렇게 맞춰보는 거죠. 그러면 최대로 올라온 자막이 여기까지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전문적인 영상 편집을 하시는 분들이야 이거보다 더 세밀한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키프레임을 사용하고 퓨전 페이지에서 작업을 하겠지만, 유튜브 영상을 만들고 간단하게 빨리빨리 작업을 하고 싶을 때는 이렇게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편집을 하는 데에서는 크게 어려움 없이 웬만한 것들은 설명을 한 것 같고요. 다빈치 리졸브를 사용하는데 색 보정을 안 한다는 거는 그럴 수도 있어요. 물론 무료고 요번에 또 한글 버전까지 나왔으니까 초보자분들이 접근하기 쉬워서 좋긴 한데, 이왕이면 색 보정까지 한번 사용해 보는 게 어떤가라는 거죠. 뭐 대단한 걸 하라는 게 아니라 해 보시라는 거예요. 자, 클립을 지우면 좀 더 이렇게 크게 볼 수가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보면 앞에가 어둡잖아요. 이 오프셋으로 보면 이렇게 올려주면 밝아지고 이렇게 내려주면 어두워지지만, 이렇게 올렸을 때 이 노이즈가 생기면서 이렇게 뿌연 느낌이 납니다. 이게 바로 색상을 포함하고 있는 카메라의 역량이거든요. 이거를 세분화해서 올리고 내릴 수가 있어요. 리프, 감마, 게인으로 올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게인은 밝은 부분입니다. 그 게인 값을 이렇게 올리면 위에 쪽이 두드러지게 움직이죠. 그래서 빛이 있는 부분, 밝은 부분이 움직이게 되고요. 그 다음에 감마는 요 중간 부분이 좀 두드러지게 움직이는데, 중간 부분이라고 하면 보통 얼굴이 중간 부분으로 되거든요. 감마 값을 이렇게 회전을 시켜보면 얼굴 부분이 조금 밝아지는 걸 볼 수 있어요. 리프트는 어두운 색입니다. 여기 어두운 색을 잘 보시면 어두운 색 위주로 많이 움직입니다. 오른쪽에 그래프를 보면. 그래서 초기 값으로 하고요. 우리가 알아야 될 거, 대비는 흰색과 검은색을 이렇게 벌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좁혀주는 거고요. 오른쪽으로 해서 수치값이 올라가면 흰색은 더 하얘지고 검은색은 어두워지지만 망가집니다. 반대로 대비값을 낮추면 밝은 색은 조금 어두워지고 어두운 색은 밝아지면서 이렇게 회색으로 되고요. 대비를 살짝만 이렇게 올려주면 핸드폰에서 부족한 디테일들이 조금 뭉개지면서 선명하게 보이는 효과가 있으니까 조금씩은 무조건 주자고요. 그러니까 1100 이하로 주고요. 그 다음에 미드 디테일은 뭐냐면 이 색상을 조금 뭉갭니다. 이렇게 얼굴 쪽을 볼게요. 부담스럽긴 한데 미드 디테일을 선택해서 마이너스 값으로 이렇게 주면 얼굴 표면이 어떻게 되죠? 소프트하게 나오죠. 얼굴에 뭐 잡티나 이런 거. 여자분들은 그래도 화장 베이스나 기본적인 파운데이션 같은 거라도 하는데 남자분들은 그런 걸 안 하잖아요. 이것도 너무 많이 주면 너무 망가집니다. 끝까지 주면 다른 부분의 이 디테일도 사라지니까 이렇게까지는 아니고 한 10에서 24일 정도 주면 적당하게 소프트해집니다. 오른쪽에 계측기 웨이브 폼을 보면 여기가 밝은 부분이고 여기 어두운 부분인데 전체적으로 밑으로 다운이 돼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살짝 올려주는 겁니다. 게인, 밝은 값과 감마, 중간 값을 조금 이렇게 들어 올려서 전체적으로 좀 밝은 상태가 되는데요. 옛날 핸드폰이 아니고 핸드폰 아직 할부 내고 계시는 분들은 이 정도까지 됩니다. 이 범위를 넘어가지 않는 정도에서 적당하게 이렇게 분포를 해주면 조금 밝기가 조절이 됩니다. 여기서 이제 컬러 부스터를 올리면 이렇게 불그스름한 게 좀 더 올라오고요. 채도를 올리면 전체적으로 색상이 진해집니다. 채도는 없는 색상을 만드는 느낌이고, 컬러 부스터는 기존에 있는 색상을 조금 더 부각시키는 느낌이거든요. 채도도 조금 올려주고 컬러 부스터도 조금 올려주면 됩니다. 그냥 둘 다 사용해주면 좋고요. 상황에 따라서 뭐 컬러 부스터는 더 올리고 채도는 내리거나, 반대로 채도를 더 올리거나 컬러 부스터를 내리거나 뭐 이렇게 조절해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좀 노릇끼리 하다라고 하면 색온도를 좀 파랗게 왼쪽으로 움직여서 좀 파랗게 만들어주고, 너무 파랗게 찍혔다라고 하면 좀 따뜻하게 노랗게 만들어주면 됩니다. 이거를 막 이렇게 많이 올리면 이상해지니까 한 100 위아래 100 정도에서만 왔다 갔다 하는 느낌으로 잡아주는데, 요 오른쪽에 상단에 보면 파란색, 빨간색,
녹색이 있잖아요. 얘네들이 조금 비슷하게 만들어지는 게 좋거든요. 파란색을 조금 내리면 빨간색이 올라오고요. 파란색이 좀 올라와 있으니까 파란색을 좀 내립니다. 그래서 빨간색하고 비슷하게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틴트 값을 녹색이 이렇게 빠져 있으니까 녹색을 조금 이렇게 올려주면 원래의 색상이 되는 거예요. 약간 놀이끼리 하죠. 저희 조명이 다 놀이끼리 합니다. 이렇게 만드는 건데, 이게 마음에 안 든다고 하면 조금 분홍색빛 파란색을 조금 올려주면 파란 느낌이 나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상단에 요 컬러를 맞춰주면 내가 촬영한 색상하고 거의 비슷한 느낌으로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만드는데, 상단에 있는 밝은 색이 이 1023을 넘어가지 않게, 이 어두운 색이 0을 내려가지 않게 해주시는 게 좋고요. 이 정도면 그냥 적당한 컬러 그레이딩, 컬러 커렉션 정도 한 거라고 보면 되고, 귀찮으면 안 하셔도 좋은데 이 정도만 해주셔도 좋고, 업로드 해드린 색 보정 툴이 있어요. 핸드폰으로 촬영한 영상에다가 이렇게 엎어서 밝기만 조절해서 쓸 수 있는 영상이 있으니까 이것도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 부분을 썸네일을 쓴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펙트에 있는 컬러 보더라는 게 있거든요. 보더를 이렇게 바로 적용하시면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거든요. 효과 탭에서 보더 위스는 이렇게 확장, 축소 이렇게 할 수 있고요. 컬러 변경할 수 있고요. 썸네일 작업을 할 때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사용할 때 테두리와 자막을 같은 색상이나 비슷한 색상으로 쓰면 크게 이질감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작업을 마친 상태에서 딜리버로 이동을 해서 우리가 추출을 해볼게요. 자, 변경된 것은 거의 없고요. 파일, 비디오, 오디오가 있는데 오디오가 선택이 되어 있지 않으면 비디오만 추출이 되기 때문에 오디오와 비디오가 반드시 설정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셔야 되고, 비디오에서 포맷은 퀵타임도 괜찮고요. MP4도 괜찮아요. 애플에서는 퀵타임 MOV를 많이 쓰고 윈도우에서는 MP4를 많이 씁니다. 코덱은 264가 있고 265가 있는데요.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H.265로 내보내면 압축을 많이 하기 때문에 용량은 작아지지만 그만큼 처리하는 프로세스, 뭐 업로드할 때나 이럴 때는 좀 느려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H.264로 합니다. 그래서 압축을 많이 한 만큼 해상도는 작업한 것으로 해도 되고, 제가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죠. 아이폰이나 핸드폰 비율에 맞춰서 작업하시는 분들은 뭐 그렇게 하시면 되지만 16:9 비율인데 조금 화질을 좋게 올리고 싶다라고 하면 이전에 설명드렸듯이 2560, 그 다음에 세로는 1140으로 하시면 16:9 비율에서 적정한 화질로 업로드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름하고 위치를 설정해서 그대로 내보내기 하시면 되고요. 내보내기 하셔서 전체 렌더링 하시면 영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뭐 전체적으로 다루긴 했는데 주저주저 말도 많이 했고 앞에 영상까지 해서 지금 굉장히 오래 촬영을 했는데, 아직까지는 조금 중간에 멈추거나 적용이 안 먹히거나 이런 경우가 아직까지는 조금 문제가 있어요. 근데 그것을 감수하고 하루빨리 한글 버전을 사용하고 싶으신 분들은 업그레이드 하시고, 컴퓨터 사양이 낮으신 분들이 이런 에러에 조금 더 취약하거든요. 조금 더 막 밀리고 이런 것에 스트레스를 받고 싶지 않으신 분들은 정식 업데이트를 하고 나서 업데이트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본인에게 맞는 업데이트 환경을 만드시고 또 편집도 즐거운 편집 되시기 바랍니다.